케이스 스터디 하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는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 매니저 강의 중에서 사실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전통시장에서 어떤 그런 이벤트, 축제,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케이스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저를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사이에 살짝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휴대폰에 네이버에서 김진열 쳐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고 프로필 누르면은 프로필 나오고 뭐 최근 활동 그러면은 최근 활동 누르시면은 블로그가 나와요. 자기 블로그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마케팅 하는데 괜찮은 부분들인데 네이버에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정책이 바뀌어서 여러분들도 돌아가시면은 자기 이름을 등록을 한번 해보세요. 있어 보이잖아, 그죠? 안 그런가요? 이것도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아이디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 다음 메일 쓰시는 분 한메일.net 저 바꾸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주에 한메일 메일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아깝죠. 집에 보면은 그 장롱에 있는 옷들 아까워서 1년에 한 번도 안 입으면서 계속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쓰세요. 네이버 메일을 좀 요즘 네이버 메일 많이 쓰세요. 그 다음에 조금 지메일 쓰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만드셔가지고 좀 써보세요. 그러면은 좀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업데이트 좀 됐습니다. 업데이트 된 게 제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XR 테크놀로지 2학기 마쳤어요. 이게 업데이트가 지난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기간인데 9월에 다시 등록하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 공학은 등록금도 비싸요. 한 700, 한 20, 뭐 730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계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나이가 여기 써 있는데 제가 학업을 60까지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니까 24, 25, 만 60 될 때까지 저 이제 학업을 마치고자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이런 것도 블로그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마케팅 부분들이에요. 아까 요 전시관도 이렇게 중장년, 그죠? 중장년 이런 취업 활동 부분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70대를 60대가 케어를 하잖아요. 그죠? 80대를 70대가 케어한다고요. 그럼 그 인력은 어디서 나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50대면은 60대를 케어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60대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뭐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양관리사, 뭐 요양보호사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여러분들이 막 내시죠. 우리나라 되게 세계적으로 제일 의료보험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병을 안 가야지 국가에서 돈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로 저희 모친께서 87세신데 노인대학 가세요. 아직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 활동을 하면서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는 것보다. 그래서 국가 정책은 그런 거예요. 100살 되시는 분을 90대가 케어하고 앞으로 90대를 80대가 케어하고 80대를 70대가 케어하고 70대를 60대가 케어해요. 거기에서 요양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레크레이션이니 정신건강이니 막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지금 중이에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할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매니저 분들이 전통시장에서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또 경력을 가지고 또 본인들이 해왔던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전 시간에 자기소개서하고 이런 거 뭐 이력서 막 이렇게 쓰시죠. 거기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뽑는 입장이 돼 보시면 돼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긴 얘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쓴 내 이력서를 가지고 내가 뽑을 거냐고. 그럼 간단해요. 근데 거의 아마 자기가 쓴 이력서 딱 보고 뽑기 힘드실 거예요.
그죠? 뽑기 힘드세요. 그러니까 우리 저는 이력서 오늘도 뭐 몇 장 읽어보고 그랬는데, 이력서 보면 그래요. 우리 전형적인 얘기 있잖아요. 엄격하신 아버님과 안자하신 어머님 사이에서 뭐 맨날 맨녀로 태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죠? 이런 얘기도 한. 사실 그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코멘트 부분들이 서너 줄에서 네다섯 줄 들어가고, 지금 나는 방학시장 매니저로서 어떠한 케이스가 있었다. 그 케이스를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해서 서너 줄을 해가지고 꼭지를 가져가시고, 나는 이 부분들의 일을 맡으면 이런 식으로 감동을 해서 가겠다. 이렇게 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혹시 지난번에 제가 메일 보내드렸는데, 저한테 메일로 이력서 주시면 제가 커스터마이징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제가 요번 학기 말고 요 전 학기에 그 박사과정에서 얘기하면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보내주면 내가 첨삭을 해주겠다. 한 명이 딱 왔어요. 한 명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해줬거든요. 해줬더니 그 다음 학기, 그러니까 요번 학기에 와가지고 교수님 때문에 자기가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 건대 입구에 취직.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 때문에만 된 거는 아니겠지만, 그죠? 그런 부분들이 계기가 좀 됐겠죠. 그러니까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우리 모든 교육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네트워킹이다 얘기했죠. 인사들 많이 나누셨죠? 자, 좌측에 계신 분은 우측, 우측에 계신 분은 좌측을 보고 안녕하세요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쑥스러우세요? 그럼 이제 건너편에 계신 분 보고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좋습니다. 나가실 때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하시고. 지금 저 밖에 비가 많이 오니까, 비 오면 뭐가 생각나죠? 빗소리? 전통시장 막걸리에 전 아주 그냥 죽이잖아요. 그죠? 저도 비 오면은 우리 뚝도시장에서 막걸리 이렇게 가끔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여러분들 네트워킹이 되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그래서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매니저 역량 강화 교육에서 케이스 스터디 교육 취지 및 기대 효과를 한번 보시죠. 그 케이스 스터디는 전통시장 매니저들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 사례를 분석하고 탐구하는 겁니다. 좀 어렵게 멋있게 얘기하는, 분석하고 탐구한다고 멋있게 얘기하는데, 니네 시장은 뭐 했는데? 우리 시장은 뭐 했어? 이렇게 기본 테이크해서 다음에 니네 거 좀 배워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조금 유식하게 분석과 탐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참가자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전통시장의 성공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다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 우리 매니저님들이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왕이면은 엊그저께 미리 캠퍼스 이런 거 좀 배우셨죠? 그럼 그런 거 가지고 같은 값이면 이렇게 폰트도 좀 쓰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마케팅에서 기본은 뭐냐면 광고 전단지를 만들든지, 우리 시장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동선에서 오면 사람의 눈은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흐릅니다. 오케이? 자, 전단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포스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위에서 아래로 읽고 좌에서 우로 읽어요. 우에서 좌로 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거 무시해도 돼요. 그 정도 내리시는 분은.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되게 아주 냉정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보는데 쫙 보는데 헤드 카피가, 메인 카피가 딱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게 아니면은 별거 아니구나. 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0.5초 만에. 우리도 TV에 우리가 리모컨을 돌릴 때도 0.5초 만에, 그래서 고객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좌로 오는 부분들에다가, 야, 우리 뭐 준다. 그죠? 무슨 행사다. 그런 것들을 동선에다 맞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같은 얘기를 해도 되게 좋은 부분이에요. 생활의 팁 하나만 더 드리면은,
우리가 사진이나 그 영상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지금 카메라 뒤에 보면은 이렇게 가로줄이 2개, 세로줄이 2개 써 있어요.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뭐 굳이 사진 이런 거 몰라도 그 마주치는 점 있죠. 접점.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그 마주치는 점에다가 사람이나 중요한 부분을 놓고 사진을 찍으시거나 영상을 놓으시면은 그게 구도예요. 구분할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막 유식한 척하고 막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살짝 작은 거 한두 개씩만 그렇게 넣어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한번 생각하시면은 그 매니저 하시면서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케이스 스터디의 성공 사례, 기획을 위한 방법과 내용 부분들을 잠깐 이론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케이스 스터디를 여러분들이 좀 이따 발표도 하시고 시상도 하게 할 건데 케이스 스터디를 기획을 하기 위한 방법과 내용은 뭐냐? 먼저 목표 설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목표 설정, 사례 선정. 어떤 사례를 할 것인가? 사례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 것인가?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법, 적용하고 피드백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 케이스 스터디에 기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그죠? 먼저 목표 설정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의 기획 방법과 내용, 그래서 목표 설정, 뭐 사례 선정, 그리고 사례 분석 방법, 사례와 공유와 토론, 이렇게 적용 피드백이 있는데 이건 책자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쭉 다 읽어봤자 그렇게 큰 뭐 저거는 없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기획할 때 목표 설정하고 사례 선정을 하고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 공유와 토론, 적용 피드백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전통시장 부분의 케이스 스터디는 그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요한 요소와 전략 획득,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향성,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하는 부분들이 피드백돼서 융합돼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다른 시장의 케이스 부분들을 한번 봤는데 우리 저거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저쪽에 케이스 스터디 10번 바탕화면에 깔아놓은 게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10분을 이렇게 선정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선정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살짝 제가 보완을 했어요. 그게 이건데 백년시장으로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좀 내려봅시다. 백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선정돼가지고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있다. 여기 혹시 오셨어요? 김균태 씨인가? 이거 작성하신 분? 맞으시죠? 본인이 작업한 게. 근데 이제 이게 특별상 드리려고 제가 특별상 드리려고 제가 아침에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백년 시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쭉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다다익선 캠페인, 그리고 전통시장, 백년시장 자랑거리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백년시장 축제 뭐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고, 제가 지금 뵈니까 조금 이렇게 매니저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영상이 있어요. 영상 한번 틀어봐 주세요. 영상 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안쪽에서 나타나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번호들을 공식적으로 아시는 시각 필터를 있어가지고 번호들이 전화를 받고 저희 시각에 번호들을 다시 알아줬어요. 그래서 이게 전화처럼 무슨 필터로 이거는 필터를 잘 굉장히 좋은 여자가 있을 것 같아서 살고 싶은 뭐 가고 싶은 요거는 이번에 저희가 강화생젓을 주력해봄으로써 요거는 일반 충전, 요거는 7:3 비율의 그 좋은
좋은 새우젓이고요. 이건 이제 백새우젓이라고 해서 이번에 잘 안 나와서 저희가 이제 어렵게 구해서 해보고 이게 얼마나 나와요? 까나리젓, 멸치젓, 참치젓 한 반으로 넘어가 보세요. 김장용 육수를 다양하게 있으면 넘어가 보세요. 저거는 소태 속살이라고 해가지고 드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더 넘어가 보세요. 거기에다가 자, 다른 영상 하나 더 있어요. 한번 틀어보세요. 이거 끄시고. 네. 끝난 거죠. 자, 지금 박수 한번 치시죠. 그 시장에 간단한 소개를 했지만 영상 주신 분이 딱 한 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포인트 부분들을 드린 거예요. 조금 전에 나온 영상이 땅땅땅 이렇게 막 그 쳐주죠. 이제 음악하고 막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엊그저께 그 부분도 있는데 요거 영상 요 전에 영상 앞쪽에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영상이 보면은 네. 이게 사진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편집을. 메시지를 줬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도회복.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시장에 가서 영상을 찍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영상이 좀 어지러워요. 여러분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영상을 카메라로 찍든 휴대폰으로 찍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TV에서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움직여요. 카메라가 움직이면 어지러워요. 그죠? 그래서 짐벌이라는 걸 좀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짐벌 같은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카메라 그냥 들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은 그냥 카메라 나 가만히 있고 뭐 어떻게 저쩌고 뭐 백년시장에 대해서 언제부터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은 어지럽질 않아요. 영상 부분들은 어지러운 부분만 좀 빠져버리면은 상당히 괜찮아져요. 그렇게 좀 하시다 보면은 더 좋은 영상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영상은 어지러우면 안 돼요. 그죠? 사진은 소위 얘기하는 핀이 나갔다 그러죠. 초점이 안 맞으면 그 사진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물론 요즘 AI가 또 나와서 그것까지 또 보정하는 그 기술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진은 초점이 안 맞으면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구도든 맞든 이런 거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죠? 일단 그런 부분이고 영상은 일단은 찍는 사람 아니면 이런 그 삼각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영상이 막 이렇게 하면은 흔들리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보는 사람이 어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팁을 하나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찍으셔서 저번에 그 영상 편집이든 해가지고 밑에 자막 몇 개 좀 넣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챗 GTP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에 또 아이디어 안 떠오르면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 해보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에 우리 김규태 매니저님이 유일하게 하여간에 그 영상으로 줘가지고 제가 시상하는데 좀 추가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10번이 전함이 어떻게 되시죠? 발표 준비 다 해오셨던데 유정희 매니저님 계신가요? 발표하실 수 있으시죠? 나오셔서 우리 아까 얘기 드렸죠? 뭐 잘하시는 분도 있고 잘하시는 분도 있고 등등 하는데 이렇게 네트워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동료들끼리 뭐 창피한 것도 없고 서로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한번 PPT 있으세요? 저기다 아까 깔았어요? 오케이 잘하셨네. PPT. 제가 내년에 혹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세련되게 이렇게 좀 잘 맞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나오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광진구 자양 전통시장에서 온 유정희입니다. 네. 제가 여기 서니까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그동안에 강사 선생님의 노고를 이제 알겠네요. 그러면 여담으로 브레이킹으로 하나만 문제 낼 테니까 저한테 맞춰주신 분에는 제가 가그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5초 안에 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손 들고. 자, 흑인이랑 백인이랑 결혼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의 이빨 색깔은 뭘까요? 네. 아닙니다. 아기는 이빨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럼 됐고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린 저희 자양 전통시장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양 전통시장은 자양로의 13길 59에 위치하여 있으며 자양 골목 시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양 전통시장의 입구는 이렇게 7가지 색깔의 역동성과 박진감의 컬러감을 입혀서 현판으로 만든 간판입니다. 이 7가지 의미는 파란색은 수산물, 빨간색은 육류, 각각의 이모티콘이 이미지화돼서 현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쭉 들어가면 제가 일하는 사무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양 전통시장의 거리적 입지적 주요 특징으로서는요, 그 근린 생활에 일접하고 다세대 밀집 지역인데 교통의 요지가 남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죄송합니다. 네, 이쪽 남쪽으로는 뚝섬이랑 한강 시민공원이 있고요. 저 위쪽으로는 2호선 구역이 있고 강변역 테크노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광진구청 쪽으로는 건대역이 있어서 이마트랑 롯데마트가 있어서 그 명실상부한 광진의 랜드마크 시장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지도를 보면 있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랜드마크로 되어 있어서 자양 전통시장 광진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름난 시장으로 전통 이미지와 함께 새로운 이미지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예로 현대화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시설의 현대화로 보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아케이드도 새로 했고요. 주차장 완비했고 고객 쉼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화 현대화 사업으로는 배송 콜센터, 명절 이벤트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은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면에서 보면요, 주차장이랑 고객 쉼터가 아주 완벽한데요. 게다가 올해는 고객 쉼터를 4개월에 걸쳐서 화장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누구나 탐나는 고객 쉼터가 되어 있고요. 소방 시설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특히 황색선을 정확히 지키는 아주 자랑스러운 자양 전통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보도 자료를 보면 다양한 먹거리 콘텐츠가 구비된 상점가가 즐비해서 그 국영방송 KBS 6시 내 고향이랑 그 다음에 생생정보통신 장바구니 집사에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아주 인지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한 건데요. 지금 제가 3개월부터 근무하면서 제가 관여하는 내용이에요. 치매 환자와 가족도 안심할 수 있는 자양 전통시장입니다. 자양 전통시장에서는 치매 환자가 길을 잃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곳의 30%가 서울특별시 천만시민 기억친구라는 치매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치매 파트너 점포는 치매 환자가 같은 물건을 과하게 사거나 자꾸 배회하는 모습을 확인하면 시장 고객센터, 제가 있는 곳이나 광진구 치매안심센터나 광진경찰서, 관공서 등에 미리 정보를 제공한 곳에 연락해서 치매 의심 손님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저 또한 그 연계 일로 보조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의 치매 환자 배려 시장 정책이라는 걸 2021년 최초로 자양 전통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자양 전통시장에서는 치매 환자나 가족이 시장을 방문해 치매 환자 가족 카드를 제시하면 할인 또는 추가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게 바로 어서옵쇼 프로젝트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가족 카드는 광진구청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전통시장인데요. 저희 전통시장은 여기 보시면 장미축제라는 주민자치회에서 매년마다 하는 마을축제를 자양 전통시장이 함께 콜라보해서 2,000여 명이 넘는 주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전통시장 체험 행사라는 서울시에서 한 어린이당 5,000원에서 10,000원씩의 액수를 기부해서 시장 체험을 하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그냥 매출에도 관여하지만 친숙한 이미지로 잠재 고객을 창출해야 되는 그야말로 미래를 보는, 앞을 내다보는 사업입니다. 밀키트 개발 사업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자양 전통 시민 상인과 주민이 광고가 나오기 전에 미리 선점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번째로 대기업과 상생하는 자양 전통시장인데요.
이거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온라인 장보기와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이거 하기 전에 소상공인 프로젝트로 그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서 상생 프로그램인 디지털 튜터를 놨고요. 카카오톡 채널 개설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지금은 네이버 플레이스로 우리 가게 알리기 사업을 하고 있고 카카오톡 장보기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사회공헌하는 자양전통시장이란 슬로건인데요. 2022년 자양전통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환경보호, 사회공헌, 투명 경영, 디지털 전환, 고객 신뢰에 대한 보답 등 더 나은 시장으로 거듭내려는 ESG 경영 실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용기 사용을 유도해서 친환경 실천을 약속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에코마트라는 수요식을 했고요. 시장 내 삼거리 행사 보시면 저기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라고 있는데 저 가운데 고민정 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고 의류, 제로 웨이스트 마켓에서는 중고 의류를 물물 교환하는 그런 친환경 행사도 마련되었었습니다. 자양전통시장은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공모에서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시장 고유의 특징과 장점을 살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은 2023년 연말까지 20억 예산을 투입해서 전통시장 판매대를 보기 쉽고 고르고 쉽고 알기 쉽게 바꾸는 안심 디자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장으로 광진구 화양시장과 저희 자양전통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한 걸 보면 저희는 지역과 상생하는 자양전통시장이고요. 민관협이 협업하는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결속력이 단단한 광진구와 상인회, 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민관협의체로서 서울시 랜드마크 동부권의 유일한 자랑거리 시장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을 토대로 하는데요. 여기가 새마을 구판장이고 저 학생이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근데 같은 시장에서 일하게 돼서 그것도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만으로 저희 자양 전통시장은 훌륭하지만 제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젊은 층의 유입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통이라는 클래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이벤트가 많지만 그것에 속하는 새로운 수요자를 찾아야 되는 게 저희 본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기 자양 전통시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게 많이 유입되는 게 와인바로 알려진 이곳이거든요. SNS에도 많이 광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인들의 노력이기다 보다는 젊은이들 입소문입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과 함께 홍보 활동도 하고 기관지 교사로 지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는 그 성인이 된 학생들과 저와 같이 지역의 보탬이 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더 뜻깊게 하고자 제가 매니저로 활동해야 되겠다고 지원하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저희 시장이 핫플레이스가 되었고요. 이제는 와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품목에도 노력을 기울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에게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고 또 시장 상인들에게는 시장의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매니저가 되기를 하였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전통시장에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희 자양 전통시장에 오시면 제일 취약한 게 더울 때 더위인데요. 저희 시장은 되게 시원합니다. 그게 알고 봤더니 모든 점포에 에어컨 설치를 추진해서 아케이티형 시장의 그 열기를 밖으로 내뿜는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한 덕분이거든요. 그때 점포를 운영하는 세입자랑 건물주가 에어컨 설치 후 5년 동안의 임금을 동결하겠다,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 설치비에 부담을 가진 세입자를 건물주들이 돕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결과 자양시장이 성공할 수 있는 윈윈하는 결과였고 1972년에 자양시장이 저와 같은 해에 태어난 것으로 봤을 때 고객의 한 사람으로서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3월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공식적인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소소한 부분까지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사람을 느낄 수 있는 자양 전통시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자양 전통시장을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보람 있는 일을 가지고 더욱 발전하는 자양 전통시장임을 예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영 전통시장이 지금 보니까 저희 집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데인데요. 보니까 그 장미 축제 막 이렇게 사진 공모전하고 저기 한번 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못 내봤네요. 그러죠.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 전통시장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행당시장 상경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행당시장 상점가에서 매니저라고 있는 권민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기 교육을 와서 발표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앞에 한 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작년에는 그냥 이렇게 본인이 쓴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일단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 어떤 말씀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제 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있는 시장을 저는 이제 저만의 프로젝트로 시장을 놀이터로 만들어서 옛날 놀이터에 가면 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낼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서 우리 회원분들한테 도움을 주자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일단 이렇게 이걸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매니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가요? 그러시면은 차라리 다른 걸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장에 사무보조, 행당시장 사무 매니저가 없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는 사무보조라는 인원을 둬가지고 시장의 사무를 돕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초에 매니저가 돼가지고 임기는 지금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년 정도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딱 내세울 만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원 사업을 한 6억 6천만 원 정도 선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얼마나 많은 사업을 유치해서 본인의 있는 상점가나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나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최고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 나름대로 했을 때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런 앞에 화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시장에 왔을 때는 대부분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시장을 많이 돌아다녀라. 그래서 얼굴을 익혀라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해본 바로는 아무리 시장을 많이 돌아다녀봐도 하루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시간이 되게 더디게 느껴지거든요. 혹시 여기 지금 오셔가지고 난 아침에 딱 출근하면은 금세 하루가 지나간다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있으세요? 저기 한 분 계시네.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각종 사업이나 이런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시장 내 구역을 다니시면서 사람들과 친해진다는 이거보다는 내가 있는 곳에 각종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시고 내가 일하는 곳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숙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상인분들이 각종 정보에 많이 좀 취약하신 부분이 계시거든요. 연세도 많으시고 자기 본인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관심은 굉장히 많지만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지원 사업이 점포 개별 단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크게 시장 단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 본인이 속한 자치구의 상황, 시의 상황, 그 다음에 각 시장을 이제 지원해주는 중기청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쪽의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도 꼼꼼히 한번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숙지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다니면서 시장의 상인분들과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셔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읽어보시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요즘 넘기면 되나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시장 이제 예전에 홈페이지를 제작을 한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는 요 일대가 다 왕십리라고 불렸었는데 저희는 이제 요 중간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명칭을 변경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자치구에서 이제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저희 시장이고 그래서 이제 요 보시면은 요 내용이 있는데 저희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작은 시장인데 이 성동구 전체 내에서도 여기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리고 보면은 이게 거의 한 10년 전 사진인데 이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거의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지도도 만들어가지고 이분들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요 이제 그 인근 시장이 있으면은 잘 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이제 상인분들 인식을 조금씩 변화시켰어요. 처음에는 이제 요 저희 예전에 있던 사무실인데 여기 그 앞에 계시던 분이 한 2달 정도 공백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청소를 하면서 이 주변 분들이랑 좀 친해지고 그다음에 계속 다니면서 서로도 친해져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거 이제 시장 매니저를 하게 되면서 가장 이제 크게 와닿은 바가 뭐였냐면은 제가 있었을 때가 처음에 있었을 때가 그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제 좀 깊은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너무 좀 이렇게 좀 그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이제 이분들의 지원 사업에도 신경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매니저를 지원하게 된 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원래 하던 일이 인터넷 쇼핑몰이랑 드론 강사였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일이 힘들어지면서 이제 호구지축으로 매니저를 이제 지원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좀 했었어요. 일단은 요즘에 그 신발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정책들 나오는 거. 제가 이게 신었던 신발인데 이게 진짜 오래 신으면은 신발이 이렇게 되거든요. 신발이 이렇게 돼요. 진짜 오래 신으면은. 그 어떤 사람은 신발 앞부분이 떨어진다. 물론 떨어지는데 옆에 이런 쪽이 떨어지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다니면서 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다 아시다시피 이 시장분들이 뭘 하게 하면은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고 자기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호응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알기로 내가 정말 좋은 건데 이분들은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해가지고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다니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한 지원 사업에 이제 선정됐거든요. 이렇게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상인분들 인식이 많이 전환이 돼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협조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저희 사업이 원래 사업이 아니었지만은 시의 구청에서 이제 매립형 소화전 그 다음에 요 화재 감지기 요거 있죠. 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요 화재 감지기 사업으로 그 점포에 불이 난 게 바로 확인이 돼가지고 조기에 진해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사건을 계기로 이 상인분들이 훨씬 더 이제 사업이나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게 됐는데 이제 그래도 참 재밌는 거는 요 점포분은 그래도 상인에 가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참 답답하기도 한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뭐 잘해드리고 그래도 크게 이렇게 나한테 호응을 안 해주시고 우리 뭐 이쪽에 도움을 안 해주시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런 분들을 끌어안고서 계속 가야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제가 지금 있으면서 수행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다 합치면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요 가린 거는 이 좀 남들한테 아직 안 알려진 사업이라서 일단 가리긴 했는데 대부분 보면은 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저희는 이제 전통시장 중에 상점가라고
요식업 중심의 상점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배달 사업이나 이런 밀키트 사업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 보면은 뭐 요런 사업 가죠. 이 제작 그다음에 이 전선 교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뭐 이런 거는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잘 찾아보시면은 각종 공지사항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시장을 많이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정보를 미리 숙지해 두시고 그 숙지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인분들에게 다가가면은 상인의 가입률이나 이런 것도 더 좋아지고 가입률이 좋아지면은 그 각종 사업의 활성화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사업 하나를 진행하더라도 무조건 다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걸 하려고 해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해도 어렵기 때문에 요 점을 숙지해 두시고 그 생활하시는데 매니저 생활하시는데 그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먼저는 본인에 있는 시장에 있는 정보,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다가가시라 이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아무리 내가 이런 쪽으로 잘 알고 있어도 이분을 설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전문성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각종 사업이나 이런 거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우리 권민석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자, 우리